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하는 율리아 라투넨코입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왔어요. 남성과 관계를 맺고 있거나 앞으로 맺으려는 모든 여성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남성들의 몇 가지 흥미로운 비밀과 이전 세대의 교육으로 인해 여성들이 갖게 된 몇 가지 흔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다룰 내용들을 이미 알고 계셨는지 영상이 유익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과 관계를 맺을 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하지 않아서 그로 인해 남성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심지어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편견과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의 심리와 남성의 심리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남성 에너지, 여성 에너지, 남성의 심리, 여성의 심리에 대해 이야기하죠. 이것은 과학적 접근이 아니라 마법, 에소테리카 혹은 그 밖의 무엇일 뿐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 과학적 접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여성의 뇌와 남성의 뇌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남성이나 여성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이가 어떤 환경, 어떤 사회적 배경에서 자라나는지, 그리고 부모가 소녀나 소년에게 어떤 역할, 모델을 기대하는지입니다. 즉, 우리의 뇌는 동일합니다. 우리의 정신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녀나 소년의 부모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그들이 연령별 심리학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아이의 뇌가 원칙적으로 성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얼마나 교육을 받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 사이의 이러한 성별 차이는 단지 우리의 생식 기관, 즉 기관이 다르다는 점에만 있습니다. 정신과 뇌는 똑같이 작동합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남성과 여성 모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권리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뇌가 똑같이 구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감정도 우리는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가 느끼는 7가지 기본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남성도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분노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소년들에게 감정을 드러내거나 울거나 절망하거나 슬퍼하면 더 이상 남자가 아니라고 주입시킵니다. 이는 사회적인 기대와 고정관념에 의해 형성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성별로 인해 그들을 폄하하고 그들이 여자아이들과 비슷해진다고 여깁니다. 이 모든 것은 남성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고정관념과 편견입니다. 우리는 모두 남성이 평균적으로 여성보다 훨씬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더 짧게 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남성들이 많은 감정을 억누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남성들에게는 그런 요구가 있고 여성들에게도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만약 네가 울거나 어떤 감정을 표현하거나 화를 낸다면 너는 더 이상 남자가 아니라는 식이죠. 그리고 물론 이것은 남성의 감정을 차별하는 결과로 이어지며 이는 여러 가지 결과를 낳고 남성의 건강과 수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들은 왠지 감정을 표현하고 울 수 있는 권리가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고 남성들에게는 그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남성에게서 유일하게 지지하고 남성들이 그 감정을 드러낼 때 기분 좋아하는 감정은 바로 죄책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여성들은 남성들을 비난할까요?
댓글로 이 주제가 궁금하다면 알려주세요.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여성들이 모르는 것과 그것이 남성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비밀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책임이라는 개념입니다. 모든 성인은 자신의 행동, 말, 결정, 선택, 심지어는 자신의 감정과 질병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남성이 자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렇게 직접 말하기도 합니다. 너는 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 하지만 책임은 오직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만 져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그렇게 말할 때 사실상 그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제안하는 것이고 스스로는 유아적이고 어린 딸의 입장을 취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두 파트너가 모두 성인이고 성숙하다면 그들은 커플 내에서 책임을 50대 50으로 나눕니다. 많은 여성들이 재정적 책임이 전적으로 남성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남성이 재정으로 조종하기 시작하고 여성이 남성의 재정에 의존하게 되며 폭력을 참아내고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 해치는 의존적인 관계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자신에 대한 책임, 즉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녀 스스로도 그걸 원했던 거죠.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그 바람의 결과는 부드럽게 말해도 그다지 유쾌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자신을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것은 남성들이 관계 초기에 어떤 의무가 따르는 진지한 관계를 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여성과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된 이유는 여성의 유아성이 남성에게서 파트너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찾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 혹은 돌봐주고 삶을 행복하게 해줄 누군가를 찾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파트너십 관계가 아닙니다. 여기서 저는 모든 남성이 성숙하고 유아적인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남성들 중에도 여성들 중과 마찬가지로 유아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은 자신의 의식을 더 발전시키고 더 성숙해지며 자신을 존중하고 파트너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뇌와 정신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전혀 없으며 남성들 역시 여성에게서 관심, 주도성, 다정함, 그리고 배려를 받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여성들처럼 남성들도 이 모든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 남자가 여성을 쟁취해야 한다는 생각과 여자는 마치 높은 탑에 앉아 남자가 그 탑 주위를 말을 타고 돌며 자신을 얻으려 애쓰는 차가운 미인이라는 고정관념은 이제 완전히 버려야만 합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더 이상 현대사회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은 여성들에게 있어 나르시시즘적인 것입니다. 물론 남자를 쫓아다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도 불필요하죠. 하지만 진정한 파트너십 관계를 원한다면 이 균형을 매우 잘 유지하고 남성에게도 충분한 관심과 배려의 신호를 보내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남성을 사랑과 관심으로 압도하거나 그를 쫓아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관심을 보일 때 여러분도 자신의 관심을 표현하는 그 균형을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입니다. 남성들은 경제적으로 이용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성들이 성적으로 이용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경제적으로 성공한 여성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 역시 남성에게 이용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즉, 누구도 이용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적이고 현명하며 성숙한 남성들은 스스로를 부양할 줄 모르는 여성들을 경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파파 역할을 두고 싶어 하며 우위에 서고 싶어 하는 유아적인 남성들만이 자신의 삶을 제대로 꾸릴 수 없는 여자아이들에게 흥미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남성들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목록에서
여섯 번째 항목은 남성의 성적 매력입니다. 일부 남성들은 첫 성관계를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자신의 밝기가 충분히 잘 될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런 불안감은 모든 남성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남성은 밝기가 잘 되지 않는 경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완전히 건강한 남성에게도 이런 일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할 점은 요즘 전립선염이 매우 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30대 남성에게도 만성 전립선염이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 밝기가 불안정하거나 아예 밝기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첫 성관계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워합니다. 만약 첫 경험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여성분들은 그것을 자신 탓으로 돌리거나 울거나 히스테리를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어서 네가 밝기가 안 된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남성을 위해 신뢰와 지지, 안전함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입니다. 제 목록의 7번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완벽하지 않은 여성들을 좋아하고 완벽하지 않은 여성들을 원합니다. 어쩌면 완벽하지 않은 몸매나 외모를 가진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스타그램의 전형적인 기준들은 지금 완벽하지 않은 여성들의 정신과 신경을 심하게 망치고 있지만 그것은 그저 인스타그램의 기준일 뿐입니다. 실제 삶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분들 아마도 이런 커플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성이 완벽하지 않고 몸매도 이상적이지 않지만 그녀 곁에는 충분히 잘생기고 성공한 남성이 있는 경우 말이죠. 이 모든 것은 제 생각에는 단지 어떤 고정관념일 뿐이고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나 잠재적인 파트너가 여러분을 킬로그램으로 평가한다면 여러분도 그를 센티미터로 평가할 완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남성들은 떠나라고 그들과는 관계를 맺지 말라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나르시시스트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목록의 마지막 항목은 칭찬에 관한 것입니다. 남성들도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칭찬과 인정을 진정으로 필요로 합니다. 남성들은 칭찬이 필요 없고 오직 여성들만 칭찬이 필요하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미신입니다. 그러니 파트너에게 칭찬을 아끼지 말고 그들을 향한 감탄을 표현하며 이 점을 잊지 말고 그들의 자존감을 지지해 주세요. 그들이 당신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당신이 그들에게 감탄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꼭 알게 해주세요. 하지만 남성과의 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어릴 적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어떤 신념들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치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와 댓글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이 댓글을 많이 달수록 제 채널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제 목록 중에서 어떤 항목이 여러분께 새로웠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